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MC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PC나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또는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 MCI를 사용해서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코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화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그 MCI를 사용해서 소리 녹음 재생용 클래스 만들기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먼저 두 개의 링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CI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뭐 샘플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MCI가 Q를 바꿔치기 하면서 녹음을 하거나 재생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글을 읽고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먼저 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안 하다 하시면 이 확성기 예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서 비주얼 C++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밑에 있는 이 소스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글로벌 알로케이션이나 힙 알로케이션 이런 걸 많이 써봤을 텐데 보통 이제 C나 C++를 막 배우신 분들은 new 연산자나 아니면 메모리 알로케이션 같은 함수를 가지고 그 힙을 썼겠죠. 힙 영역이나 메모리를 할당했을 텐데 이제 그거 외에 글로벌 알로케이션이나 힙 알로케이션이라는 메모리 할당 함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들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를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요 글들을 읽어서 그런 개념들을 다 파악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클래스화하는 작업을 적어놨는데 막상 이것은 사실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클래스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쓰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해보시고 이제 이 내용이 어렵다고. 왜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 번 MCI를 써보신 후에 클래스화 작업을 해야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여기 내용은 이제 클래스화를 하는 과정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여기 있는 6.0 예제를 좀 예외 처리 다 빼버리고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예제를 하나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화하지 않고 그냥 MFC 기반으로 그냥 여기 쓴 이런 내용들을 직접 다 넣고 예외는 좀 최소한으로 해서 확성기,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로 말한 게 바로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 예제를 이 예제를 좀 심플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이 클래스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잘 만들어 두시면 좀 더 쉽게 자기 프로그램에서 사운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해서요. 제가 스텝 단위로 그냥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소스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그냥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시면 따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실습해 보신 후에 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스터디 폴더 밑에다가 이그잼 사운드라고 예,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MFC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이 MFC 응용 프로그램은 비주얼 C++ 밑에 MFC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 SDI니 MDI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시작, 종료 이렇게 버튼 시작 멈춤 이렇게 버튼을 두 개만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대화 상자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 기반이라고 하고요. 굳이 SDL 같은 기능을 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고 여기서는 선택할 게 없죠. 다음 여기서는 정보 상자를 빼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괜히 클래스만 더 추가되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인쇄 안 할 거고 액티브엑스 안 쓸 거고 다시 시작 관리자 안 쓸 겁니다. 그냥 공용 컨트롤 매니페스트만 둘게요.
이거 뭐 이것도 필요 없긴 한데 이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잘못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죠. 이게 원래 SDI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무시하시고 선택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졌고요. 솔루션 탐색기를 보시면 이제 예, 소스가 만들어져 있죠. 뭐 지금 이렇게 로딩하는 타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전 그 MFC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대화 상자 만들고 나면 필요 없는 코드 그냥 정리하시고 예제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cwin app 클래스가 들어있는 그 init 인스턴스 함수에 있는 코드가 사실은 안 쓰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샘플 만들 때 이 기능들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로딩하는 동안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가서 그죠? 리소스 뷰에 이렇게 있으면 탭 있으면 바로 여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예, 리소스 파일인데서 이 RC 파일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 상자 선택하시고 예, 요거 선택하시면 이제 요거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에서 투두는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 그 버튼 추가하기 전에 속성부터 조금 바꿀게요. 대화 상자가 기본적으로 영문 글꼴로 되어 있어서 이 글꼴을 옆에 있는 예, 제가 설명 계속 했는데 또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 선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굴림에 예, 굴림에 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이에요. 뭐 다른 폰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굴림에 구 많이 써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설정에서 그렇게 속성을 빼면 요 캡션에 적혀야 될 내용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대화 상자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여기 우클릭 이게 대화 리소스에서 이 속성 이렇게 대화 상자 속성 누르시면 요거 나옵니다. 나온 거에서 요 글꼴 바꿨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요 캡션이라고 있거든요. 예, 캡션에 여기 보면 비어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타이틀 제목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확성기라고 예, 이렇게 적었고요. 예,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리소스 중에 기본적으로 작업해야 될 거 끝났고요. 이제 확성기 이제 시작 누르면 그 확성기 기능을 실행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스피커로 바로 나가게 할 거기 때문에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하고 중지 버튼 누르면 예, 중지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2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예,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도 이제 속성을 예, 띄워서 뭐 여기 아이디를 디폴트가 IDC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DC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IDC 스타트 예, 버튼이라고 바꿨고요. 예,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치시면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여기 이름을 캡션 버튼 이름하면 안 되겠죠. 요거를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이거를 예, 시작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는 IDC 스타트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이제 똑같은 크기로 버튼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시작되어 있으니까 예, 요걸 다시 속성을 누르셔서 그냥 다시 도구 상자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IDC 스타트 버튼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 스탑 버튼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시작도 멈춤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이제 얘는 시작 IDC 스타트 버튼이고요. 얘는 IDC 스탑 버튼이죠. 이렇게 2개의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얘들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기본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 버튼 크기 좀 다르죠. 그럼 좀 보기 이상하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선택하시고요. 여기 디폴트가 이게 색깔에 채워진 사각형이 기준이 되는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기준을. 그죠? 바뀌죠?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요 기준을 요걸로 잡아 놓고요. 요걸 누르시면 다 크기를 맞춥니다. 그죠? 이렇게.
일반 뭐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쓰던 그 기능 그대로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이제 리소스 작업을 하고 이제 시작을 누르면 소리가 마이크를 열어서 마이크 장치를 열어서 자기 소리 녹음을 하고 멈춤을 누르면 이제 그 마이크를 닫고 소리도 중지하는 재생도 중지하는 작업을 이제 추가할 겁니다. 먼저 시작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죠? 시작 버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시 리소스에 가서 멈춤 버튼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함수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시작 누르고 멈춤 누르고 끝나면 좋은데 사용자가 시작은 누르고 멈춤을 안 누르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멈춤 버튼이 프로그램 종료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도록 대화 상자가 닫힐 때 들어오는 메시지가 WM 디스트로이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추가해서 이 함수가 강제로 호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의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해서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가 있거든요. 가상함수, 메시지죠. 메시지에다가 wm destroy 이렇게 요 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죠? 추가되죠. on destroy라고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대화 상자가 닫힐 때 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아직 이 버튼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아직 코드는 없지만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이제 시작 버튼만 누르고 중지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바로 프로그램 종료하더라도 멈춤 버튼이 호출되도록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이제 우리가 작업한 코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이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가끔씩 이제 리소스.점 헤더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 그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처럼 리소스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리소스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깨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대화 상자의 헤더 파일 열겠습니다. 대화 상자 헤더 파일 우리 이그잼 사운드 DLG 이 헤더 파일에다가 먼저 MCI를 쓰려면 MCI를 쓰기 위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헤더 이렇게 하시면 MCI를 쓸 수 있는 함수들, MCI와 관련된 함수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컴파일 하려면 라이브러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인클루드가 아니라 우리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프라그마 커멘트 이용해서 win multimedia.lib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 될 때 요 라이브러리도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쌍이거든요. MCI 쓰려면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꼭 해주셔야지 컴파일 에러나 링크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컴파일해 보면 빌드에 있죠. 저는 F7 눌러서 컴파일했습니다. 이렇게 컴파일이 잘 되고요. 이제 우리가 MCI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링크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 여기 다 설명이 있긴 한데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녹음을 원활하게 위해서 버퍼를 3개 쓴다 그리고 3개를 어떻게 이제 교환하면서 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글을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저 내용을 봤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나 이 기술을 좀 파악하기 편하도록 제가 예외도 많이 예외 사항도 처리하는 코드도 많이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상수화해서 다 정해놓고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MCI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해보니까 그냥 사운드 버퍼는 3개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3개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 중지하고 사용자한테 표시해서 문제 있다는 거 알려주고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쓰는 게 낫지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연 시간만 더 늘려면 오히려 쓰는 사람만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큐는 그러니까 그 사운드 버퍼 큐는 3개만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다 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제가 여기 제가 블로깅 해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자, 좀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먼저 여기 큐는 제가 버퍼는 3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 사이즈,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는 4800으로 할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여기서 쓸 때 MCI를 16비트 8kHz 모노로 녹음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초당 16,000번, 그러니까 16,000바이트 정도를 녹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4800바이트로 하면 약 0.3초간 녹음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버퍼를 3개를 쓰고 각 버퍼는 4800바이트 크기인 거죠. 그래서 사운드 녹음 장치가 이 버퍼를 주면 0.3초간 녹음해서 그 버퍼를 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내가 말하면 0.3초 뒤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0.3초간 녹음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그 0.3초의 딜레이를 더 작게 하고 싶다면 이 크기를 더 작게 하시면 돼요. 더 작게 하시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뭐 확산기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네트워크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성 채팅하거나 뭐 관련 기술들, 그러니까 음성과 관련된 기술들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음성 관련 기술들을 소개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어떤 버퍼링,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있어야지 네트워크로 전송되면서 딜레이 생겨서 지연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3초보다 더 줄이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류 처리하는 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0.3초 정도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딜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8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권장하는 건 4800바이트고요. 만약에 더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큰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4800보다 커지면 쓰면 불편합니다. 확실히 그 딜레이가 길어지면 이 반응 속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화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 채팅 같은 걸 만들었을 때 대화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요 사이즈보다 작거나 조금 크거나 한 정도에서 크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녹음하거나 재생을 할 때 재생 장치를 이용하려면 그 어떤 형태로 웨이브폼, 그 PCM 방식의 웨이브파를 샘플링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또 치고 있네요.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블로깅 한 데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차피 녹음이든 재생이든 동일한 형태의 PCM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둘 다 16비트 8kHz 모노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초당 8000번 샘플링 하고요. 각 샘플링된 데이터는 16비트, 즉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한 채널, 즉 모노, 그죠? 모노 방식으로 녹음하고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웨이브 포맷 EX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구조체에다가 값을 쭉 세팅을 할 겁니다. 세팅할 건데, 그 값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이건 이 값들은 사실 제 블로그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가능하시면 처음 하실 때는 한 번쯤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작업하면서 속도 좀 빠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다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한 두세 번은 직접 이렇게 입력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안 바뀌거든요. 바뀌어봤자 이 숫자 조금 바뀌고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 고정돼서 그냥 사용되기 때문에 원리만 잘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한 두세 번은 쳐보라고 하는 거, 직접 입력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뭐 이제 PCM 방식을 쓸 거다. 그죠? 아까 요 구조체는
아까 헤더 파일에 선언된 이 변수에 적은 겁니다. 요 구조체는 PCM 방식을 쓸 거고 채널의 1주면 이제 모노거든요. 모노고 이게 이제 8kHz 8000번 초당 8000번 샘플링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샘플링된 놈의 비트는 16비트 즉 2바이트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블락 얼라인은 요 계산에 의해서 크기가 정해질 거고요. 적혀 있죠. 이렇게 크기가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당 그 평균 바이트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 아니라 그냥 정해지죠. 크기가 요걸로 계산하시면 이제 샘플링 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게 EX 붙은 구조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기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서 그냥 0 넣어서 더 이상 정보를 넣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녹음 장치나 재생 장치에서 그 웨이브 형태의 정보를 내가 샘플링 할 때 사용할 기본 정보를 다 구성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그 아까 링크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 링크한 자료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작업하시고 여기 이제 내용은 다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음 장치를 위한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고요. 여러분들은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생 장치를 위해서는 요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앞에 H가 붙었으니까 핸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녹음 장치를 열어서 그 핸들 값을 기억할 변수고 얘는 재생 장치를 열어서 기억할 핸들 값을 기억할 변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녹음이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블락들이기 때문에 그 블락들에 대한 헤더와 실제 음성 데이터를 담을 그 정보를 그 버퍼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버퍼를 구성할 녹음에 사용할 세 개 버퍼를 구성할 그 정보 구조체 변수, 그러니까 구조체를 이제 배열 형태로 저장해요. 세 개 지금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배열에 배열로 써도 되는데 동적 할당해서 쓸 겁니다. 이건 녹음, 이건 재생 이렇게 두 개 따로 뒀습니다.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얘는 얘대로 해야 되고 얘는 얘대로 해야 되니까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에는 사실 녹음은 버퍼를 차면 다시 돌려주고 차면 돌려주고 하는 작업을 사운드 카드가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덱스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 장치를 다룰 때는 여기 녹음된 걸 가져와서 내가 재생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버퍼에 대한 교환을 제가 관리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더 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할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0, 1, 2, 0, 1, 2 이렇게 버퍼가 지금 3개니까 인덱스가 0, 1, 2겠죠. 그래서 0, 1, 2, 0, 1, 2 그 순서를 기억하려고 제가 변수를 하나 뒀습니다. 녹음 장치는 녹음 장치가 인덱스 관리할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쓰고요. 재생은 제가 관리할 겁니다. 녹음한 거 받아서 재생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제가 관리할 거라서 인덱스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과 재생과 관련된 변수 선언이 다 끝났고요. 이제 CPP로 가서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객체 상승자에 가서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녹음 장치에 대한 핸들 값과 출력 장치에 대한 핸들 값을 일단 널로 다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냥 0으로 초기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다른 건 뭐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뭐 여기 다뭐 이건 출력할 거 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코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있죠. 이거 눌러서 그냥 닫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소스 편집하기도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더 편하거든요. 어차피 안 바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걸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코드들은 이렇게 축소시켜 놓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기가 더 편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이게 녹음하고 재생을 한꺼번에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확성기를 만들다 보니까 녹음과 재생이 같이 일어나는데 녹음한 것을 재생할 거잖아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재생 장치가 없으면 이제 또 거기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럼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또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재생 장치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음 장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구성하게 되면 녹음이 되면 무조건 재생 장치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 장치를 먼저 구성하고 녹음 장치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녹음이 되면 이미 재생 장치를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를 시작 버튼 누르면 재생 장치 구성하고 녹음 장치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멈춤 버튼 누르면 녹음 장치를 없애고 재생 장치를 없앱니다. 서로 반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 녹음 이렇게 만들고 닫을 때는
녹음부터 닫고 재생 닫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코드를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있는 코드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 좋지만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링크 했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클래스화하면서 제가 작업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 내용이 힘들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이거 하는 거니까 최대한 예,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재생을 여러 번, 그러니까 녹음을 여러 번, 녹음 장치나 이런 것들 여러 번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MH 웨이브 인에다가 제가 객체 생성자에서 둘 다 널러 넣어놨잖아요. 그 처음 값이 널이니까 널인 경우에만 예, 일로 들어오도록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여러 번 눌리더라도 한 번만 재생 장치나 녹음 장치가 열리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인덱스는 플레이 인덱스에 이제 0을 넣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재생할 때 그 순서 012, 012, 그 012 이 순서로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로테이션 하려고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장치와 재생 장치에 사용할 그 버퍼 3개를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폼은 그 버퍼 3개를 할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녹음용 버퍼 할당하는 거고요. 이 재생용 버퍼 할당하는 겁니다. 총 3번, 3개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블락을 만들고 블락에서 저장할 이 사운드 저장할 데이터. 여기는 이제 순수 사운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요 사운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먼저 만들고 블락을 먼저 만들고 블락 헤더를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것. 그러니까 헤더 블락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이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지금 버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3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오픈을 먼저 사운드 인 녹음 장치를 먼저 열었고요. 반대네요. 아까 제가 재생부터 연다고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스타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열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할게요. 먼저 사운드 장치를 먼저 열었고요. 그래서 사운드 장치를 열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를 엽니다. 웨이브 아웃 오픈이 출력 장치 여는 함수고요. 웨이브 인 오픈이 입력 장치를 여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 딴 건 뭐 그냥 기본 값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웨이브 allow sync 이 옵션을 빼시면 음질이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녹음 같은 경우는 그 녹음 장치가 딱딱 알아서 그 버퍼가 차면 바로바로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콜백으로 알릴 수도 있고 메시지로 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메시지 방식 쓸 겁니다. 윈도우로 콜백한다고 했더니 이게 좀 콜백 함수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시면 메시지가 날라와요. 메시지가 날라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wave allow sync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재생 명령을 내릴 때 재생이 완전히 끝나면 메시지가 나한테 오긴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는 심에 아주 작은 오차가 생기면 그게 잡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툭툭 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보통 다음 출력될 내용을 같이 입력을 하게 되는데 써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재생하는 중간에 다음 데이터가 재생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전 지금 재생하고 있는 것을 중지해버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바로 재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씹히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먼저 출력하던 데이터가 강제로 중지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재생되면서 이것 또한 아주 미세하게 시간 오차가 생기면 잡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얼라우 싱크라는 이 옵션을 같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생되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음 재생할 것을 넣더라도 기존에 재생된 것을 중지하지 않고 이게 재생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데이터가 재생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재생 장치가 자기가 알아서 버퍼를 여러 개 넣어 주더라도 그 이전에 재생된 것을 멈추지 않고
다 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들어온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재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쓰셔야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버퍼를 아주 신경 쓰지 않고도 예, 깨끗한 음질이 나오게 그렇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재생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녹음물 데이터, 그러니까 재생할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때그때 버퍼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버퍼를 넣는 작업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녹음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열고 나서 녹음을 이제 녹음 장치가 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미리 녹음될 버퍼를 녹음 장치한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 장치한테 보내기 위해서 프리페어 헤더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준비 이제 녹음 버퍼가 준비됐다는 것을 녹음 장치한테 알리고 웨이브인 애드 버퍼를 이용해서 그 버퍼를 이제 녹음 장치한테 전달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 요 작업을 하면 이제 그 녹음용 버퍼 3개 만들어진 녹음용 버퍼가 다 녹음 장치에 지금 전달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럼 여기 3개가 다 전달되었으니까 이제 녹음 장치는 녹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미 여기서 장치는 열렸고요. 그러니까 재생이나 그 녹음 장치를 연다고 해서 녹음되거나 재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생 장치는 열고 나서 재생 버퍼를 줘야지만 재생이 되고요. 녹음 장치는 버퍼를 넣고 그다음에 이 웨이브인 스타트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 녹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녹음 같은 경우 순서가 녹음 장치를 열고 버퍼 전달하고 그다음에 웨이브인 스타트를 써서 예, 녹음을 하라라고 명령을 해야지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 장치는 이제 이 지금 제가 4800바이트 크기로 그죠? 이게 4800바이트잖아요. 4800바이트 크기로 녹음이 되면 0.3초간 녹음이 되면 그 녹음된 데이터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전달되면 저희는 그 데이터 갖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이제 녹음된 게 이제 저한테 전달되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면 MMWIM 데이터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추가해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클래스 마법사에서 추가를 하면 이 메시지가 없어요. WIM 이 메시지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메시지 추가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메시지가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음성 채팅이나 아니면 음성을 좀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입력과 출력을 같이 막 다루면서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로 추가하지 마시고요. 가상함수에 가시면 그 메시지들이 다 들어오는 함수 있잖아요. 그 윈도우 프로시저, 그죠?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직접 등록해서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잡기도 이게 더 낫고, 그래서 제가 이 가상 함수를 에 있는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를 지금 제가 등록을 했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메시지가요. 아이고 또 치고 있네요. 예. 메시지가 MMWM 데이터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녹음 장치가 제가 전달한 그 4800바이트 크기의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꽉 채우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건 녹음 장치가 버퍼에 하나를 채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이제 그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엔드엔드에서 이걸 쓴 이유는요. 지금 제가 그냥 중지 누르면 다른 체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장치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4800바이트를 못 채운 상태에서 멈춤이 들어오면 그 마지막에 녹음하고 있던 그러니까 4800 마지막 녹음하던 그 버퍼가 반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MMWM 데이터라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오는데 이미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미 제가 장치를 다 닫아버린 그 이후에 한 번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음 장치가 닫혔다면 아예 이 메시지를 무시하도록 그러니까 널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녹음 장치가 지금 사용 가능한 녹음 장치가 열려있다는 뜻은 재생 장치도 지금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MHW 웨이브 인이란 이 값이 널이면 아예 못하도록 저 처리를 못하도록 지금
제가 구성을 했고요. 이걸 빼시면 죽습니다. 버그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죽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왔을 그 시점에는 녹음 장치든 재생 장치든 이미 다 닫은 상태라서 재생도 못 시키고 녹음도 못 해주고 메모리도 다 프리된 상태라서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하시려면 그 멈춤 누르면 무조건 닫으면 안 되고요. 지금 재생하고 있는 것들 다 처리하고 녹음하고 있던 거 다 처리하고 닫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샘플에서는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그냥 무조건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녹음 버퍼가 하나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정보가 웨이브, 아까 제가 그 버퍼마다 웨이브 헤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L파람에 보면 그 웨이브 헤더 정보가 이렇게 주소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고요. 웨이브 헤더. 이 웨이브 헤더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이제 녹음 장치 이렇게 할당할 때 이 웨이브 헤더로 할당했잖아요. 이 주소가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주소가 넘어오고 이 주소는 제가 어떻게 전달했었냐면 이 웨이브인 애드버퍼 이놈 갖고 지금 제가 녹음 장치에 전달했던 그 주소가 이 L파람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녹음이 되면 그 버퍼에 녹음이 되어서 4800바이트 녹음이 되어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이 메시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웨이브 헤더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확성기니까 녹음된 거 그대로 받아서 재생 바로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코드를 했냐면 여기 이제 녹음된 그 데이터가 들어있죠. LP 데이터 들어있고 이 크기만큼 녹음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조건 이거 4800바이트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중지 버튼을 눌러서 4800바이트가 차지 못하고 끊겼을 때만 이게 4800바이트가 아닐 텐데 그 경우는 지금 여기 걸려서 못 들어오거든요. 이미 장치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거의 48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음된 데이터 4800바이트 데이터를 그 재생용 버퍼 있죠. 재생용 버퍼에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0을 대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일 겁니다. 처음에는 0번째 버퍼에다가 재생 버퍼에다가 녹음된 그 데이터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얼마만큼 됐는지 복사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거의 48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480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줄의 의미는 뭐냐면 녹음된 데이터를 재생 버퍼에다가 다 복사를 하고 크기도 복사를 하는 거죠.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게 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녹음된 걸 재생을 해야 되는가 재생 장치한테 지금 이 녹음된 데이터를 여기다 복사했잖아요. 그죠? 그 복사된 데이터를 재생 그 장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도 프리페어 헤더를 써서 재생 장치로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wave out writ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를 써서 이제 이 버퍼에 그죠? 이 블럭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해달라라고 하면 바로 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되면 바로 재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호출하시고 요 함수 쓰시면 여기 들어있는 소리가 바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인덱스라는 값은 이제 이게 이제 연소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처음엔 0이었는데 0 더하기 1에서 이걸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엠플레이 인덱스는 0, 1, 2, 0, 1,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 시연어 할 때도 많이 소개했었죠. 그러니까 값을 이제 순환시킬 때 0, 1, 2, 0, 1, 2 시킬 때 이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3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사용하면 값이 0, 1, 2, 0, 1, 2 그죠?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0, 1,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퍼를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녹음은 녹음 장치가 관리하고요. 재생은 제가 지금 관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생하라고 명령도 내렸고요. 그럼 이제 재생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다음에 녹음된 데이터는 이미 이제 녹음했던 데이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재생 버퍼에 다 복사를 했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녹음된 걸 이 버퍼는 다시 녹음 장치한테 보내서 다른 그러니까 그 다음 데이터 녹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썼다는 것을 다시 이제 녹음 장치한테 알리고 그 방금 그 메모를 다시 이제 녹음 장치한테 전달하는 거죠. 세 개 갖고 0.3초 했으니까 0.3초씩 3개니까 0.9초 녹음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0.3초짜리를 계속 이제 사이클 돌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이 메시지가 발생했다는 건 녹음이 됐다는 거죠. 0.3초간 녹음이 되었는데 그걸 내가 받으면 재생시키고 그 0.3초를 저장할 수 있는 버퍼를 다시 녹음 장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녹음 장치는 3개의 버퍼를 가지고 하나 쓰고 녹음하고 나서 그 다음 거에 녹음하는 동안
그 녹음된 거는 재생 쪽에서 쓰고 다시 이제 녹음한테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공 3개 갖고 저글링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녹음된 거 전달하고 녹음된 데이터가 처리가 끝나면 그 버퍼 다시 받아서 다시 거기 녹음을 쓰는 거, 녹음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녹음된 걸 재생 버퍼로 옮겨서 재생 장치한테 재생해달라고 하고 그 녹음된 버퍼는 다시 녹음 장치한테 줘서 다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게 한 세트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계속 이제 돌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야기하시면 그 마이크로 이야기한 데이터가 계속 이제 그 스피커로 나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노트북 많이 쓰시는데 노트북에는 마이크와 그 스피커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 내용이 다시 그 스피커로 재생된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하우링이라 해서 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는 가능하면 조그마한 이어폰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가 자기 스피커,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멈춤 눌러서 하우링 생기지 않도록. 하우링 생기면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리가 가니까, 장치에 무리가 가니까 가능하시면 소리 좀 볼륨을 낮추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예, 중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되죠. 예, 여기다가 이제 스탑 하는 데다가 똑같습니다. 얘도 뭐 장치를 뭐 중지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제가 중지라고 했나요? 아, 멈춤을 버튼을 여러 개 누르면, 여러 번 누르면 계속 그 장치를 닫았는데 또 닫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걸 기준으로 쓸 겁니다. 이 값이 널이 아니면 지금 장치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만 들어와서 장치를 닫는 걸 하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다시 널을 넣어서 이 if는 다시 중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시작할 때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수가 다른 플래그 변수를 쓰지 않고 이 변수 값이 널이냐 널이 아니냐에 따라서 녹음 장치가 열려 있느냐 녹음 장치가 닫혀 있느냐를 갖고 지금 작업을 판단하는 기준 값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래그 변수를 안 뒀습니다. 이제 멈춤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일단 장치가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음 중이던 버퍼를 깨끗하게 비우고요. 그 3개의 버퍼를 줬는데 녹음 중이던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4800바이트를 채울 때까지 다 못 채우고 중간쯤 채웠던 버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버퍼 비우라고 리셋 명령까지 같이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도 일시정지하고 버퍼 비우기, 그러니까 재생하던 그 버퍼를 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직 사운드, 그러니까 입력 장치든 출력 장치든 닫은 건 아니고요. 그냥 재생과 녹음을 작업만 중단한 거죠. 중단을 하고 나서 이제 녹음 장치든 재생 장치든 받았던 장치들이 받았던 그 버퍼들 있죠. 그걸 모두 반환합니다. 지금 여기 원래 사실 여기 예외 처리를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개념만 익히시라고 예외 처리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3개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녹음 버퍼 같은 경우에 3개를 넣어놓고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겠지만, 사실 재생 장치 같은 경우는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번 반환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는 코드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이든 재생이든 사용하던 버퍼를 다 제가 반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받았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할당했던 그 3개, 녹음 장치용, 녹음용 버퍼 3개랑 재생용 버퍼 3개를 다 해제를 합니다. 3개를 다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를 닫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장치와 재생 장치를 닫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로 넣어서 초기화를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났고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실행하고 이제 시작 누르면 이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 스피커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라, 동영상 촬영 상태라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시연은 힘들겠네요. 일단 지금 제가 작업한 거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서 이 코드들을 직접 한 번씩은 다 입력해 보세요. 이게 뭐 오타도 나고, 이게 익숙해지고 함수들 좀 파악하려면 좀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서
다 한 번씩 입력하고 실습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음성과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시려면 이걸 베이스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뀔 게 거의 없어요. 바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매번 이 작업 코드를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이 코드를 편하게 사용하라고 지금 이렇게 클래스화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아까 그 코드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거 몇 번 실습하시고 이 클래스화 작업하는 거 있죠. 지금 제 블로그에 이 요 자료, 그죠? 요 자료 보시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예제가 이 확성기 예제 있죠? 이 예제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수정한 예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라이브러리 작업을 하고 나면 제가 요 라이브러리 갖고 확성기 만드는 예제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라이브러리 갖고 확성기 만든 건데, 자, 소스 코드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이렇게 MCI 코드를 다 집어 넣으시면 이 코드가 이렇게 많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브러리 클래스화하고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고 나면 소스가 이게 다예요. 그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코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클래스로 변수 선언하고 이제 사운드 쓰겠다고 오픈 디바이스하고 닫는 쪽에서는 클로즈 디바이스 코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하고요. 멈춤 누르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재생하는 코드는 아까 그 WM 데이터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드가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다른 예제 할 때는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쓸 거거든요. 쓸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 할 때 이 함수 안에 이제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소스를 보시면 되고요. 그죠? 이 소스 여기 있는 소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제 라이브러리 안 쓰고요.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분들은 저 라이브러리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클래스를 쓰면 편하죠. 편하고 금방 할 수 있고 그죠? 좋은데 처음 자기가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되시려면 그냥 클래스만 갖다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자기가 직접 실습을 해서 익히시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신 후에 그런 것들 쓰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야지 더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더 잘 쓰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쓰기 때문에 다른 버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패스하시고 그냥 패스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딱 한 3번만이라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한 2-3번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오는 그 동영상 강좌들, 그러니까 음성과 관련된 동영상 강좌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음성을 더 진보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